수업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5월 2일까지. 그래서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원의 이제 시험을 다음 주에 중간고사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월 2일까지 제가 메일 주소랑도 같이 드릴 테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일로 좀 보내주셔서 중간고사에 참여를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다음 주 이번 주에 이제 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좋은 결정이 나서 이제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다가 수업에 같이 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좀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중간고사가 이후에는 선생님들과 얼굴도 같이 보면서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노인복지론 제7장 노인자원봉사, 그다음에 노인의 정보화 교육 그리고 두 챕터 8장하고 9장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간단하게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한국노인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 놓은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오랫동안 노인 자원봉사를 하셔서 노인 자원봉사 명예전당에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녹음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시간 수업이 끝나면 2교시에는 그걸 보시게 될 거고요. 3교시에도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실제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좀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서 연결을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업을 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좀 부담 안 되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험을 좀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공통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려움을 좀 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수업하는데도 좀 어렵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과제나 이런 것들도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으시다 그러셔서 공통질의에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어려움이나 아니면 좀 어떤 불편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참고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노인복지론 제8장 자원봉사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어서 9장 노인의 정보화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자원봉사의 목적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원봉사론을 따로 배우시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기타 이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원봉사로 태어진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수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는 것보다는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복지론 차원에서 노인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한번 같이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1999년에 이제 노인 봉사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한 이후로 홍숙자 연구자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되게 노인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 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노인의 5가지 문제에서 고독, 무위에 관한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노인이 자원봉사 참여하는 이유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청장년 시기에는 개인들이 할 일이 많아서 늘상 너무 바쁘셨죠. 특히나 한국 사회는 마치 이제 전투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식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하는 것들이 마치 직장 생활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문화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투적인 사회생활들을 하시죠. 다른
그 유럽이나 이런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몸에 배워서 청장년 시기를 보내시다가 은퇴 이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본인의 할 일들의 앞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까지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노령화 시대를 맞이한 사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로움도 없애고, 또 아니면 자기가 가졌던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들을 얻기 위해서, 또 관심사나 흥미를 나누기 위해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무료함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이유 정도로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했던 사고 중에 고독과 무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고독과 무의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참여하는 이유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찾으시고 친구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원봉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비 지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디 가야 되는 어떤 자원봉사의 경우,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 식비 정도는 자원봉사 기관이나 아니면 주최했던 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아니면 노인만이 겪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는 개인적으로도 의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노령화가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좀 무료하게 지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도 얻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사회 통합에,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고, 그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함께 사회 통합에도 일조가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주고, 그럼으로써 노인연기에 있어서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자존심을 향상시켜준다. 그 다음에 소외감을 극복하게 되는, 즉 고독과 무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치료해주거나 더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을 돕는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원봉사론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자원봉사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쓰면 스스로 적자에 원하는 원자, 그 다음에 함께한다, 그리고 사회에 같이 한다는 뜻의 공자, 그 다음에 일사자에서 스스로 원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자원봉사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봉사는 실제로는 이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오신 많은 분들처럼 타인을 위해서 일을 시작을 했던 거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굉장히 자신한테도 보람되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장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노년 후의 동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로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사회적인 의미로는 첫 번째,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한테도 노인의 활동들이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그런 활동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른이 될 수 있을 건데 그 후에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구나. 긍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노인의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도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고 그분들의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봉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능이나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 같이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필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타적인 복지활동, 타인을 위한 복지활동의 공공선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노인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될까요? 요즘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 그 등하교 때 안내해주고 그다음 길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학교 지킴이 활동, 봉사활동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 급식소에 이제 학교 같은 곳 아니면 시설 같은 곳에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시설이나 아니면 그 노노케어 종류의 하나로서 어르신들 계시는 곳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거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들 특히나 저는 이제 상담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 1대1 멘토 멘티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례 관리 때도 그분들의 이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멘토를 소개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는 이제 어르신들 전문직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을 좀 많이 멘토로 개발하고 멘토 아버지 학교나 아니면 저희 상담학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멘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젊은 분들과 이제 멘토 멘티 1대1 연계 활동을 하는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의외로 젊으신 어떤 멘토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문제였던 학생을 잘 케어해 주시고 아니면 이혼 가정이나 뭐 그분들이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이 개선되는 속도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 있었던 그 성인 부부들 이혼을 하셨던 부부들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이혼에 관한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도 계시고 또 하나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어르신분들하고 이렇게 사회적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마치 이제 어머니 아니면 숙모, 삼촌, 이모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상담 피해자가 들어주는 말도 잘 들어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을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활용되는 것들을 봐와서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우리 사회의 좋은 자원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4년도 박태영 교수가 한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자기 성숙의 문제, 공동체 의식의 강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당사자성, 스스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본인도 성장할 수 있고 본인도 행복감과 성취감을 이룰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이점. 첫 번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 노인의 가장 큰 문제, 무위와 고독에 관한 문제들이, 무위에 관한 문제를 특히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유용성을 갖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분들한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외감, 고독감, 고독에 관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 표현도 하실 수 있고 성취감. 이전에는 일하시느라고 자기 가족 부양하고 이제 그런 업무 때문에 생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은퇴 이후의 노년기의 삶에서의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적절하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죠. 매일 집에 있으시면 과연 매일 마주보고 있으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아마 많이 무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가족끼리 뭘 그래, 마치 다 서로 말 안 해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다른 이벤트도 하시고 하는, 젊으신 분들 이벤트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마치 그런 이벤트처럼 가족관계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른 상황을 보면서 또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도 볼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고요. 기능조화를 해본다라는 이야기는 건강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활동들도 할 수 있어서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거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에게도 개인에게도 큰 이점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이론은 교환 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교환 이론.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누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함께 교환을 함으로써 자원봉사가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노인이 활동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 상호 관계에 원만한 동등한 상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활동 이론입니다. 노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를 할수록 심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로 사회 참여의 한 방편으로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이론. 자원봉사 활동 어려서부터 하는 거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활동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의 공공선과 노인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 노인에 대한 노인의 노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도 행복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그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여유있게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노력을 한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계속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 노인 자원봉사 클럽 활동 절차를 보면 보통 이제 노인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천안에 이제 쌍용동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뭐 노인회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기관들 뭐 여러 가지 재단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 이제 그런 노인 자원봉사 클럽이 현재 뭐 2016년 기준으로 한 3,000개 정도가 있고 자원봉사 수 한 6만 6천 분 정도 계시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사회활동을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인원도 늘어나고 클럽의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천안시 일산로 천안시 자원봉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일산로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무료복식소 운영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몰라서 지나시다가 이렇게 자원봉사 등록도 해드립니다, 뭐 교육도 합니다 이렇게 써놔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동안 못하셨다, 그래서 알게 되어서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만큼 어르신들이 됐든 이제 청장년층이 됐든 많은 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가 함께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같이 행복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자원봉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 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의 경우에도 자원봉사 클럽이 해를 갈수록 늘어나고 참여하시는 인원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황에서 보면 활동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원봉사 참여 의사를 지역별로 자원봉사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럽 회원에 모집에 대해서 자원봉사 일을 어떻게 할지 일감 찾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기관에서 클럽에서 일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이 서 있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십니다. 저희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기관은 어떤 자원봉사자 할 때 그 자원봉사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기관 소개를 하겠죠. 우리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주로 하는데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우리 자원봉사 대상은 어디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아니면 영유아 아이를 돌보는 어떤 자원봉사 하시는 기관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뭐 조심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자원봉사 할 때 어디서 누구의 통제를 받고 어떻게 일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또 필요하면 자원봉사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기술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장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어떤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약속되어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약속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클럽 인정을 받고
회원 교육도 하고 실현형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들의 활동 절차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자 하시고 참여도 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리고 아니면 또 참여하셨던 자원봉사자 어르신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참여를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탈락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의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인구는 적고 참여 중에도 신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낮은 참여의식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이 많이 어렵다. 실제로 내가 이제 노인인데 뭐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 기관에서 내는데 보면 일정하게 이게 오래 사회생활을 전문직에서 오래 계셨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은 어디든 오래 활동을 하신 어른들의 경우는 보면 안정적으로 살아오셨던 어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노년기가 되었을 때 마음적으로 여유도 있으실 거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또 건강관리도 요즘 잘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자원봉사도 참여하시려는 의식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막상 또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앱이나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자원봉사 기관 어떤 게 있는지,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아시는 경우 정보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이 직접 참여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도와서 자원봉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적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 수요처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부족하죠. 노인복지관협회나 아니면 시니어협회나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규모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바뀌고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 주체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들이. 자원봉사를 누구나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필요한 곳에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잘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같이 보면 노인을 위한 활동에서 노인에 의한 활동으로 주체가 전환되어야 된다. 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형식들이, 체제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때 꼭 사회적인 약자의 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노인의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인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고독과 무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노인의 질병에 관한 건강에 관한 부분에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되는 노인이 스스로 그런 걸 느끼고 스스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식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를 봉사활동에 전념하려는 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노인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발적인 어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경로당, 그 다음에 뭐 노인종합복지관 아니면 뭐 이제 한국 시니어 클럽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관에서 행정의 편의상 아니면 어떤 그런 공공기관으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법정 단체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운영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관들이 아니면 노인정에 모이셔서 많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한자 교육을 한다는 저희도 아파트 노인정에 할아버지들끼리 모이셔서 교직이 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 한자 교실을 열어서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교재들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도 모여서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에서 모여서 공터에 모여서 같이 교육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민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노인들이 그렇게 실제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되고 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만들어지고 최소한의 어떤 경비들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육성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기존의 자원들을 충분히 좀 효율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노인정에도 벌써 그 노인정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겨울이 되면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들을 다 국가에서 국비로 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노인을 위한 시설들로 잘 활용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활용성을 제고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100%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좀 더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그 노인 봉사활동을 위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좀 관주도보다는 민간 조직 육성이 좀 필수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관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는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어떤 체제들을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다. 관에서 주도한다고 하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죠. 아무래도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보에 아직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서 참여를 작은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대신에 이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떤 문제는 조금 민간 조직보다는 여력이 있으시고요. 또 민간 조직은 작은 마을에서 가지고 마을 단위 어떤 협력체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좋겠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어떤 노인의 어떤 그 단체들이 함께 좀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좀 협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 민간 조직으로도 육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조직으로 되어 있는 대한노인회나 그런 어떤 조직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관공서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물러나서 이제 조금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영역으로 어떤 게 있는가? 교육, 선도활동, 자연 및 문화재 보호활동, 근린시설의 보호, 보수활동 및 사회복지활동들을 그런 영역에서 노인들이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노인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교통비나 아니면 활동을 하실 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필수 경비를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어떤 재원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요즘에 이제 경로복권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복권의 관련 수익을 가지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재원으로 좀 사용하는 방법들도 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보험제도의 도입,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저축제도 창설, 그 다음에 행정위촉 자원봉사제도, 노인 자원봉사 시범사업 실시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다 있던 부분들이고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보통 요즘 1365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로서 도입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 시간 마일리지 적용을 해주시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이용을 할 때 좀 마일리지를 통해서 비용을 대신한다거나 이런 방법들, 또 여러 가지 사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도 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자원봉사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느냐? 많이 있겠죠.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 또 영국, 일본,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노령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편안한 어떤 사회에 통합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보다 아마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보는 거는 좋겠지만, 우리가 외국의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고령화가 촉진이 되었고 그런 사회를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맞는 어떤 노인들의 활동들, 그다음에 노인의 인력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4%가 넘는 노인 인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경험이나 어떤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노하우들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굉장히 큰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기술들을 우리 후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것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만 외국의 자원봉사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은 OECD 평균이 약 한 45%, 43%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들이 노후의 자원봉사를 참여를 하는 일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는 아직 15%, 16%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야. 그러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노인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젊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신다거나 그런 노력들도 좀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 의한 자원봉사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영역도 좀 많이 넓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이 되어서도 꼭 돈을 버는 건 아니어도 내가 일정하게 나가서 나의 재능과 기술들을 전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노인이 행복도 찾고 자기 실현도 자아 실현도 하시고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 잘 하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자원봉사의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노인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사이버 수업에 연결해 놓은 게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젊어서부터 잘 하셨던 일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또 교육을 받아서 노후에도 이제 정보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요즘 IT 산업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런 IT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노인의 삶을 잘 윤택하게 꾸려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즐겁게 살고 계신지 보람찬 어떤 삶들을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연결을 잘 해놨는데 저도 그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정보화 교육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어떤 부분들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참을 찾다가 찾았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은 끝이 없고 그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가진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를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람도 느끼시고 사회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고독에 관한 문제 무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한 주변들을 그런 활동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 세대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들처럼 에헴 하고 딱 앉아서 아이들이 나 이제 나이 먹은 어른이니까 니들이 나를 알아서 대우해야 돼, 나를 예우해줘야 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왜? 각자 바빠졌고요. 옛날에 농사를 짓는 시대였으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면 아버님이 농사 짓는 철에도 농사에 하셨죠. 나이 드셨어도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봄이니까 논에 물 대라, 모내기 준비해라. 옥수수 싹 튀어서 종자 파종해서 준비해라, 감자 심어라, 뭐 다 하는 부분들이 어른들이 오랜 경험으로 지시하시고 함께 참여하셨었죠. 지금은 기계가 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사와버리죠. 옛날처럼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사용하지 않죠.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옛날과는 그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어흥하고 뒷짐만 지고 다니시면 사회 참여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원봉사에서 말씀을 노인에 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도 시대가 계속 바뀌고 지금 산업화 증기관이 개발되고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뭐 2차 산업시대,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시대가 되고 지금은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6차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아예 그런 무슨 몇 차 산업화 시대라는 말 자체도 없어졌죠. 지금은 이야기되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세대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그 이창호 구단도 기계한테 지고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같이 바둑 두어서 그 수많은 수를 두어서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도 기계가 이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세상이 발전하고 있죠. 근데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휴대폰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지 아니면 뭐 TV 틀면 TV 트는 거를 보시는 TV나 틀 조정하실 정도의 이런 걸로 만족하신다 그러면 조금 좀 뒤떨어지시는 거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시대 흐름과는 안 맞도록 현대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나 휴대폰 이왕 사용하는 거 노인정에 가서 휴대폰 교육할 때 가서 참여하셔서 보시고 컴퓨터 쓰고 싶으니까 컴퓨터가 요새 인터넷
옛날에 종이신문 보시고 종이 잡지도 보셨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 전자책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다 뉴스들 다 보는 시대가 됐죠. 지금 종이책 안 팔리죠. 종이신문 안 팔리죠, 거의. 그런 것처럼 스스로도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궁금하시면 찾아서 공부하시고, 아니면 손주나 손자한테도 좀 물어보셔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죠. 리포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모르시면 사회적인 격차나 세대 차이, 아이들, 자녀들과 아니면 손주, 손녀들과 세대 차이가 5대, 6대, 7대 차이 납니다. 그렇죠? 모르시면 안 되는 또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함께 가실 수 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 2005년에 정소희 연구자가 연구한 걸 보면요, 다양한 응용성,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그래서 사회 약자에게도 사회 참여를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특히 이탈리아나 루마니아나 서구 유럽도 워낙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오염 문제 때문에, 병균에 감염되는 문제 때문에 재택근무하라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공공기관들은 재택근무하라고 그러죠. 집에서 근무하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통해서 내 직장에 내 자리에 안 가 있어도 일들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정보기술이 발달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동원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함으로써 새로운 활력과 서비스 전달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가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나 SNS나 아니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신문고, 청와대 신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많은 일이 났을 때 이거 법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할 때 그런 데다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 또 사회에 또 다른 반향의 다른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멀리 안 가고 그냥 휴대폰으로 딱 들고서 바로 여기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통신화가 되면서 세상이 바뀌고 편리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정보화 교육을, 노인 어르신들도 정보화 IT 산업에 맞춰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다. 2004년도 서혜경 연구자가 발표한 것을 보면요, 교육관이 변화됐어요.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었어도 스스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복지 혜택들이 아직도 저희 나라가 이제 신청주의니까요. 복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IT 기기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신청도 굳이 동사무소에 안 가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복지 서비스, 요즘 같은 재난기금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천안에도 독거노인이나 극빈층 어르신들한테 이제 천안사랑 카드로 해서 돈을 나눠드리고 있죠. 그거 굳이 안 가셔도 집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학습사회가 변화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그 교재표 9-1은 노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요즘 이런 것들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컴퓨터 첫걸음, 포토샵, 스위시, 포토샵,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곳,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노인정에 이제 외부 강사님들 모셔다가 휴대폰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하시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실제 한번 해보시고,
아파트에 많은 어르신들이 휴대폰으로 뉴스 보시고 주식도 보시고 본인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보시죠. 컴퓨터를 잘하는 게 모든 걸 다 아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IT 산업 시대에 내가 시대에 잘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것들을 IT 기기를 이용해서 보시면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바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살아가시는 거죠. 다 아실 필요는 없죠. 어떻게 다 알겠구만. 근데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올바른 정보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노년층의 정보화 실태는 어떠냐. 우리나라 이제 장노년 인터넷 이용률이 66.5%, 일반 국민은 한 90.3%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저희 나라 낮은 건 아닙니다. 66.5%가. 그렇지만 아직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대다수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이용률이 좀 낮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90.3%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계신데 장노년 전체 아니면 성별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약 작년